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별다른 추가 진격 없이 푹 쉬고 있을 그 시기, 무솔리니는 갑자기 그리스를 침공하며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친독일 국가였는데 도대체 왜 무솔리니는 그리스를 공격한 걸까요? 먼저 1940년 6월로 돌아가 봅시다. 프랑스가 항복하자 무솔리니는 히틀러와의 회담에서 프랑스 함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루마니아의 진주의 유전을 차지한 상태였죠. 이에 무솔리니는 단단히 삐졌습니다. 독일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로마 제국 부활이라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죠. 무솔리니는 옛 로마 영토였던 발칸 반도를 노리며 가까운 유고슬라비아 침공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히틀러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당시 독일은 유고슬라비아를 추축국에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이죠. 결국 무솔리니는 아직 독일의 손이 닿지 않은 그리스 왕국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이탈리아령 알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공은 용이했죠. 1940년 10월 28일 무솔리니는 그리스를 향해 선전포고합니다. 사실 선전포고 이전부터 이탈리아군은 이미 알바니아를 통해 진격 중이었고 세바스타이노 프라스카 장군이 이끄는 8개 사단이 좌익, 중앙, 우익으로 나뉘어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한편 그리스군 사령관 알렉산드로스 파파고스는 국경에서 맞서 싸우기보단 프레스파 호수와 티아미스 강을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당시 이탈리아군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간 격차는 엄청났죠. 침공 초기 이탈리아는 10만이 넘는 보병과 사소한 하자가 있는 기갑부대 그리고 항공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아직 동원이 완료되지 않아 6만 명의 병력만 있었고 대부분이 보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리스 편이었습니다. 침공 첫날부터 폭우가 쏟아져 이탈리아의 항공 전력은 할 일이 없었고 범람한 하천과 강은 진격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국토의 80%가 산지인 산악 국가입니다. 특히 핀도스 산맥은 알바니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탈리아군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장애물이었죠. 파파고스는 이 산맥을 따라 병력을 배치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11월 1일 이탈리아군은 핀도스 산맥에 도달했지만 고지대 전투에 익숙지 않은 그들에게 산맥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정예부대 줄리아 사단이 산을 넘어 보부사까지 진격했지만 전반적인 전선은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영국이 폭격기를 파견해 이탈리아군을 압박했죠. 한편 파파고스는 이탈리아군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반격을 결심합니다. 모든 전선에서 그리스군은 총공격을 가했죠. 11월 13일 돌출된 줄리아 사단을 격파하고 14일에는 이탈리아군을 국경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 이탈리아령 알바니아로 진격해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침공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파파고스의 반격 작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탈리아군이 약하긴 했지만 그리스 또한 약소국이었기에 국경 너머로의 공격은 무리였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병력과 자원을 소모한 탓에 이후의 방어전에 큰 부담이 되었죠. 12월 1일 겨울이 다가오자 그리스군은 공세를 멈췄고 전선은 고착화되었습니다. 영국은 지원 병력을 파견해 그리스를 도왔고 이탈리아가 그리스에서 고전하는 사이 북아프리카에서도 영국군이 반격에 나서 이탈리아군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무솔리니가 펼친 두 전선 모두 망할 위기에 빠졌죠. 한편 이런 무솔리니의 삽질은 히틀러에게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내가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 당시 지중해는 영국 함대가 제해권을 쥐고 있었기에 그대로 둔다면 영국 지원군이 물밀듯이 들어올 게 뻔했기 때문이죠. 결국 히틀러는 개입을 결정합니다. 마침 유고슬라비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친독일 정부였지만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장교들의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독일은 발칸반도를 장악하기로 합니다. 당시 그리스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서부는 이탈리아군과 대치 중이었고 동부는 독일의 동맹국인 불가리아와 접하고 있었으며 중부는 유고슬라비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에는 병력이 적었지만 메탁사스 방어선이 있었고 중부는 유고슬라비아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이는 독일이 충분히 예측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그리스가 병력을 중부로 옮기기 전에 전격 돌파를 감행합니다. 전차 사단을 앞세워 불가리아 방면에서 유고슬라비아 남부를 신속히 점령한 후 텅 빈 중부 전선으로 진출해 메탁사스 방어선의 측면을 공격하고 동시에 동부 전선을 압박했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침공 3일 만에 그리스 동부는 대부분 점령됩니다. 한편 서부의 이탈리아군은 대규모 공세를 감행해 그리스군을 밀어냅니다.
사실 질 뻔했지만 독일군의 측면 공격 덕분에 겨우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죠. 전선이 무너진 그리스와 영국군은 남쪽으로 후퇴했고 영국은 결국 그리스를 포기하고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4월 20일 독일은 대부분의 그리스 영토를 점령했고 이탈리아군 역시 서부에서 아무튼 승리합니다. 영국은 테르모필레에서 지연전을 펼치며 크레타 섬으로 철수했죠. 이미 대부분의 국토가 점령당한 그리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1941년 4월 27일 독일군이 수도 아테네에 입성하며 발칸반도는 불과 한 달 만에 독일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무솔리니의 무리한 욕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독일의 개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독일은 소련 침공 작전을 연기해야 했죠. 거기다 무솔리니의 거대한 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죠. 원래 독일은 북아프리카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타란토 항구가 영국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함 3척이 무력화되면서 지중해 제해권이 완전히 영국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북아프리카까지 잃게 된다면 영국이 본격적으로 상륙해올 게 뻔했죠. 결국 독일은 북아프리카 전역을 돕기로 했고 에르빈 롬멜 중장을 아프리카 군단 사령관으로 파견합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의 반격작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